자, 오늘은 우리가 24학년도 고1 9월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던 세경본풀이라는 작품을 볼 건데요. 약간 쌤 입장에서는 쌤이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했어요. 국어 국문학. 약간 오래 살다 보니 이런 게 모의고사에 나오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신기한 출제입니다. 보통 이 본풀이라는 게 우리 친구들은 처음 봤겠지만 이 본풀이가 근본을 풀어낸다란 뜻이에요. 근본을 풀어낸 것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무슨 근본이냐면 신의 근본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무가예요. 무가. 여러분 무가라는 게 뭐냐면 무당이 이제 어떤 의식을 할 때 부르는 노래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 본풀이는 이제 무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경이라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세경신이 바로 농사를 관장하는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농사를 관장하는 신의 근본을 풀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본풀이 같은 게 이제 뭐 가끔 연계 교재 같은 것, 이제 뭐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특히 수능 완성도 잘 안 나와요. 수능 특강 뭐 고전 산문 완전 초반에 한 번씩 나오고 절대 기출에는 안 나오는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고1 모고에 나왔다는 게 쌤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오네 싶은 느낌. 근데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죠. 그쵸? 왜냐면 뭐 처음 봤고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신기한 거니까. 자, 한번 우리가 내용을 볼게요. 여러분 내용은 너무 쉬워요. 그쵸? 오히려 내용은 또 재밌기도 하죠. 그쵸?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도련님은 어디서 온 누구십니까?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언제나 서사문학은 인물 파악해야 됩니다. 지금 어디를 가시는 길인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누군가 물어봤어요. 네, 저는 하늘 옥황 문항성 문도령입니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문도령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지금 아랫마을 거무 선생님께 글 공부하러 가는 길이요. 라고 해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청비가 문도령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그럼 여러분, 여기가 문도령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 사람이 바로 자청비였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두 사람의 대화고요. 인물이 단정하고 눈빛이 깊은 것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여러분. 자, 이렇게 대놓고 지금 문도령이 눈빛이 깊고 인물이 단정하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자청비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쵸? 문도령이. 지금 우리가 자청비의 어떤 내면까지도 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자청비의 내면이라고 해볼게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쵸? 마음에 들었대요. 게다가 거무 선생께 글 공부를 간다 하니 같이 글 공부하러 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 솟아났다. 당돌하네요. 그쵸? 도련님, 우리 집에도 나와 닮은 남동생이 있는데 마침 거무 선생께 글 공부하러 가고 싶어 합니다. 이름은 자청도령이라고 하니 같이 버타여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조금이라도 자청비와 더 있고 싶은 문도령은 선선히 그러겠다고 대답하고는 자청비를 따라갔다. 와우, 대박이죠, 여러분? 지금 문도령도 자청비와 뭔가 약간 좀 마음이 통했어요. 그쵸? 즉 문도령도 자청비랑 더 있고 싶었대. 즉 둘 다 같은 마음. 지금 쌍방이 여러분 완전 그린라이트죠. 자청비는 문도령을 집 앞 골목에 세워놓고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다. 아버님 어머님 저도 다른 선비들처럼 글 공부하러 가고 싶습니다. 대감이 펄쩍 뛰었다. 아버지죠. 계집아이가 글을 배워 무엇에 쓴단 말인고. 와우 여러분 옛날만 해도 이랬죠. 그쵸? 즉 이게 이제 여성에게는 글 공부를 허락하지 않았던 여성의 사회적 제약이 있었던 시대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 있죠. 여러분 지금은 뭐 여자든 남자든 할 거 없이 공부를 하지만 옛날만 해도 여자들은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고려시대 때도 남성이 벼슬 했고 조선시대는 완전 뭐 남존여비 사상이 강했고 그리고 여러분 뭐 그 뒤로도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강했죠. 그래서 보통 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는 아니어도 선생님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딸은 공부를 안 시키고 아들은 공부를 시키는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이때인 거죠. 근데 우리 친구들의 이제 부모님 세대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죠. 근데 이때만 해도 여성의 사회적 제약이 있었다라는 게 드러나죠. 어머니도 자청비의 손을 잡으면서 달랬다. 시집갈 나이가 다 됐는데 밖으로 나돌아다니면 안 좋은 소문만 난다. 오마이갓. 그쵸? 즉 이제 나이가 찼는데 너 돌아다니면은 소문만 안 좋아. 그러니까 집에 붙어 있어. 이런 느낌이죠.
자, 살림이나 배우는 게 좋을 것 같다. 자청비가 차분하게 부모님을 설득했다. 아버님, 어머님, 늙음하게 딸 자식 하나 얻었는데 내일이라도 아버님,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면 기일 제사 때 축지방은 누가 쓸 겁니까? 여러분, 축지방은 이제 제사 지낼 때 쓰는 글인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자청비 약간 사페 아닌가요? 그쵸?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이제 글을 배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내가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시면 제사 때 글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핑계를 대고 있죠. 즉, 문도령과 글 공부를 같이 하러 가고 싶은 마음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그쵸? 그 말 끝에 부모님이 뭐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자청비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나에게 오빠가 있으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그저 집안에 자식이라고 나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라도 배워놓으면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저라도 공부를 해서 축지방이나 쓰게 해주십시오. 라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여성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 생기니까 그 남자랑 어떻게든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당돌하게 해서 이거 설득을 하고 있죠. 자청비의 말을 들은 대감은 마음이 움직였다. 엄마 아빠 제사 때 글 써야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움직이겠죠. 듣고 보니 그럴듯한 말이구나. 늙음하게 귀한 딸 자식 하나 얻었더니 부모 기일 제사까지 벌써부터 챙기려고 마음을 쓰니 기특하구나. 너무하죠? 사실은 남자 때문인데 그쵸? 그렇다면 거무 선생께 가서 글 공부를 하도록 하거라.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자청비는 방으로 들어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남자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바로 뭐가 나옵니까? 남장 여자 모티프가 나오네요. 그쵸? 이게 여러분 우리 고전 문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모티프잖아요. 즉 남장을 한 여자가 등장하는 모티프라는 게 여러분 사실 우리말로는 화소라고 해요. 화소. 이 화소는 이야기의 가장 작은 단위. 한마디로 이야기거리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는 책을 하나를 만고 붓도 몇 자루 감아지고는 부모님께 이별 인사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진짜 이놈 자식 하는 것 좀 봐요. 그쵸? 자, 뭐라고 하냐면요. 인사를 드리는 둥 마는 둥. 뭐야? 밖에 문도령이 기다리니까 문도령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지금 부모님께도 대충 인사하고 나갔대요. 골목에 나가보니 문도령이 서성이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청비는 시침을 뚝 떼고 다가가 인사를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자청도령인데 누님한테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예, 저는 하늘옥황 문왕성 문도령이요. 문도령은 자청도령을 위아래를 훑어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남매지간이라 도 이렇게 닮을 수가 있는가? 자청도령도 곱상하니 아가씨라 해도 믿겠구나 라고 해서 한 번에 못 알아봤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즉 문도령은 자청비의 말을 믿은 거죠. 진짜 남동생이 있다라고 믿고 근데 왜 이렇게 닮았어?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도령과 자청도령은 나란히 아랫마을 거무 선생에게 갔다. 자, 이제 중략입니다. 자청도령이 자청비임을 알게 된 문도령은 자청비와 결혼한다. 해피엔딩이네요. 한편 이들을 시기한 하늘 무리 등이 문도령을 죽이고 군졸들을 보내 자청비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하자 자청비는 매미 등의 봉황새를 죽은 문도령이 있는 방에 걸어둔다. 왜 이런 행위를 했을까?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저 위에 보면 우리 난군이 깔고 앉았던 방석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략 이후에 방석 타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무겁긴 하지만 사나이라면 그 정도는 거뜬히 들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제가 스스로 가겠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무쇠방석을 가리키며 말하자 군졸들이 달려들어 방석을 내리려 하였다. 그러나 어찌나 무거운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문도령이 이렇게 힘센 장수였구나. 아무래도 소문대로 보통 인물이 아니로군. 잘못하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 라고 해서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자청비의 계략이죠. 그쵸? 자, 자청비가 우리 남편은 그 정도는 거뜬히 했던 사람이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바로 자청비가 머리를 썼어요. 자청비의 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문도령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물이었다라는 거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함부로 못 덤비게 만든 거죠. 정말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어요. 그쵸? 자청비의 계략대로 믿고 있습니다. 군졸들은 겁이 나서 누구도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군졸들을 이끌고 온 우두머리가 문도령이 누워있는 방을 쳐다보며 한마디 했다. 이놈들아 걱정 마라. 그래봤자 죽은 목숨 아니냐? 죽은 목숨 아무 소용없다.
맞는 말이로구나. 제 아무리 잘난 문도령해도 이미 죽은 목숨인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문도령이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들렸다. 주열제열 매미, 등해가 나는 소리, 봉황새 꺽꺽 불이 벌리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들렸던 것이다. 자,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것도 자청비의 계략이죠. 자청비가 일부러 자기 남편이 죽은 방에다가 이런 벌레들을 넣어놨던 거죠. 이게 무슨 소린가? 문도령이 코 골며 자는 소리 같은데 문도령 죽은 거 아니야? 그때 방 밖에 서 있던 머슴이 자청비가 시킨 대로 손을 한번 탁 쳤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정리 한번 하고 올게요. 자, 머슴이 이렇게 손을 한번 탁 쳤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레들이 이렇게 내는 소리가 코 고는 소리로 들렸고요. 또 앞에 이 자청비가 거짓말을 했죠. 이 깔고 앉았던 방석을 들 수 있어야 한다. 왜? 우리 남편은 그거 잘 들었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이렇게 티를 내는 거죠. 자, 쌤이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다 뭡니까? 자청비의 계략인 거죠. 자청비가 지금 이 군졸들을 내쫓기 위해서 3가지 정도의 계략을 펼치고 있어요. 자, 그러자 화들짝 놀란 군졸들이 겁을 집어먹고 앞다투어 도망쳐버렸다. 왜? 죽은 문도령 방에서 박수 소리가 하고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산 거 아니야? 란 거죠. 위기를 모면한 자청비는 죽은 남편을 살려내기 위해 서천꽃밭으로 들어가 갖가지 꽃을 얻어왔다. 자청비가 가져온 살사리꽃, 피사리꽃, 도안생꽃을 남편의 시체 위에 뿌리자 문도령이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앉았다. 오마이갓. 완전 전기적 요소죠. 이런 걸 우리가 비현실적인 이야기, 전기적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도 나타난다라는 거 체크해 놓읍시다. 잘 잤자. 그런데 무슨 일인가? 주변이 왜 이렇게 어지럽소? 자청비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부인 덕에 내가 이리 살아났구려. 문도령은 또 한 번 자청비의 기지에 감탄하며 부인의 손을 꼭 잡았다. 하늘 옥황 천자국에 큰 사변이 일어났다. 검은 무리가 난을 일으켜 천자국이 큰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옥황상제 천지왕은 여기저기 방을 붙이도록 했다. 방은 뭔가 알리는 글이죠. 이 난을 평정하는 자에게 하늘 옥황의 땅 한 조각, 물 한 조각을 갈라주겠노라. 자청비는 문도령과 함께 서천꽃밭에서 가져온 수레 멸막 악심꽃을 등고 천자국으로 갔다. 수레 멸망 악심꽃은 뿌리면 뿌리는 대로 많은 사람이 죽는 꽃이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천지왕은 난을 평정하기 왔다는 문도령과 자청비에게 임무를 맡겼다. 전장으로 가보니 3만 명의 군사들이 칼을 치고 활을 받으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자청비는 천자국 병사들을 철수시키고는 수레 멸망 악심꽃을 동서로 뿌려댔다. 그러자 난을 일으킨 군사들이 건산밭에 늙은 삶 쓰러지듯.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뭡니까? 비유적 표현이죠. 즉 이 군인들이 수르륵 하고 죽는 것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죠. 곧 나는 평정되고 천자국이 평온해졌다. 천지왕은 크게 기뻐하며 둘의 공을 치하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 왕이 원하는 대로 해줬죠. 그쵸? 바로 이런 게 뭡니까? 어떤 영웅적 면모죠. 즉 골치 아팠던 이런 것을 해결하는 면모를 보여준 거죠. 내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있는 기름진 땅을 갈라주겠으니 잘 맡아 다스리도록 하여라 라고 했더니 그러자 자청비는 이를 사양하고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살고자 하니 대신 씨앗을 달라고 요청을 해서 쌤이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이게 세경신의 봄풀이였잖아요. 내력을 풀이한 작품이었죠. 그래서 이 세경신이 아까 쌤이 농사를 담당하는 신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씨앗이 나오는 이유 알겠죠? 하늘님아, 하늘나라 기름진 땅 대신 제주 땅에 내려가서 심을 오곡의 씨앗을 내려주십시오. 제주 백성들 농사 짓고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은 이제 자청비는 농사를 관장하는 신이 되어 하늘나라에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되게 좀 이야기가 단편적이죠, 여러분. 고차원적이진 않고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혹시라도 질문할 것이 있으면 정리해서 질문을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어보면 충분히 내신 대비가 가능할 거예요.